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일 이후 통제가 이어지던 잠수교가 11일 만인 어젯밤 차량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부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이어 동대문 상가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 동시다발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때보다 심각하다고 경고했는데 내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앞섰습니다. 통합당은 국민이 현명하기 때문이라며 고무된 표정이었고 민주당에선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0년간 의대생 4천 명을 더 뽑아 지역 의사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하루 집단 휴진에 나섭니다. 진료 차질로 환자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국내에 택배업이 도입된 지 28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택배 없는 날이 시행됩니다. 노동계는 택배 없는 날을 계기로 택배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친일 인사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고 이미 안장돼 있더라도 강제로 이장할 수 있는 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습니다. 고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놓고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 만인데요. 통합당에선 국민 편가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국립묘지법 개정 공청회 한쪽에 현충원에 안장된 우리 국군 장성들의 묘비 모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세상을 뜬 고 백선엽 장군의 묘비도 있는데 하단에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백 장군의 회고록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독립유공자들이 백 장군 같은 친일파 옆에 묻히는 걸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립묘지에 그 사람들이 원수가 있는데 독립유공자들, 애국선열들, 애국기사들이 어디 저승에 가서 좌정할 수가 없어요.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 의원들이 친일파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강제 이장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일파 이장법인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공로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공로를 갖다 생각할 것 같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그런 짓이 과연 국민들에게 납득이 될 거야 나는 전혀 그건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런지. 정의당은 당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남대문 시장에 이어 동대문 상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등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상황이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감염 사태 때보다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어제 0시 기준 25명으로 집계된 서울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숫자가 간밤에 2명 더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중구의 한 의류상가 도매업자 2사람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어제 하루 발생한 확진자 47명과 합하면 모두 49명입니다. 49명 가운데 43명이 서울과 경기도일 만큼 수도권 지역 발생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시장과 교회, 학원과 음식점 같은 밀집 시설이 감염 장소인 만큼 오늘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감염 사태 때보다 우려된다며 방역수칙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또다시 일상의 활동 일부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상향 조치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갖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광복절 연휴 기간이 방역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광복절 연휴 기간이 방역의 중대 고비인데요. 이런 가운데 내일 서울 도심 곳곳에선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집회를 열겠다는 단체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광복절인 내일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집회는 총 26건으로 인원만 22만 명에 달합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른 데다 집회 현장에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자 서울시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대규모 인파의 밀집으로 인한 코로나 전파 위험성이 아주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모이는 집회는 확진자 발생했을 때 지역 간 확산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도 일부 단체들은 집회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지금까지 교인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내일 4만 명 규모의 집회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도 서울시 행정명령에 불복하고 노동자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들 단체는 당국이 기준도 없이 코로나19를 핑계로 기본권을 짓밟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집회를 강행하는 단체에 대해선 경찰 협조 아래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구상권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전공의 9천여 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해 지난주 금요일 하루 휴진한 데 이어 오늘은 의사협회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지역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강제로 업무를 재개하도록 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의협이 예고한 파업 참여 대상은 동네 병원부터 대학병원까지 모든 의사입니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10만 8천여 명으로 이 중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과 같은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인력만 제외합니다. 어제 오후 2시까지 휴진을 하겠다고 신고한 의료기관은 24.7%고 전공의는 96%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 전공의 하루 파업 참여율은 75%였습니다. 의협과의 협상에 실패한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고 정부는 진료 개시 명령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지자체별로 휴진 의료기관이 30%를 넘으면 강제로 영업을 재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5일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의협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파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사실 민간 의사들인데요. 정부에 소속이 됐다든지 지금 어떤 의무를 갖고 복무하고 있는 게 아닌데 저희로서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고.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오늘 하루 파업 이후에도 의협의 집단 행동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어제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밤샘 조사를 받고 14시간 30분 만에 귀가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지 3개월 만에 첫 검찰 소환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윤 의원은 14시간 30분 만인 오늘 새벽 4시 5분쯤 조사를 마쳤습니다. 정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첫 검찰 소환입니다. 윤 의원은 정 의원과 그 전신인 정대엽의 기부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하고 경기도 안성의 위안부 쉼터 건물을 고가로 사들여 헐값에 되팔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쉼터 건물 매입 매각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월 여러 시민단체가 정 의원 의혹 관련 전직 이사장인 윤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 사무실과 마포 안성 쉼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 의원과 정대엽의 회계 담당자들을 여러 차례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은 불거진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코로나19의 긴 장마까지 겹치면서 택배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일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1분에 1개꼴로 배송을 해야 하다 보니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추가 근무는 일상이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족까지 동원해 보지만 올해만 7명이 과로사할 정도로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먼저 신용식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새벽 6시 택배기사 유성욱 씨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유 씨가 맡은 지역의 택배 물량을 고르고 다시 주소지별로 동선을 고려해 트럭에 옮기기까지 꼬박 5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뭐 배송을 그냥 단순하게 하나 들고 배송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업무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전 11시 아침인지 점심인지 모를 밥은 배송 걱정에 허겁지겁 먹습니다. 오늘 하루 처리해야 할 물량만 350개. 제 시간에 끝내려면 1분에 1개꼴로 배송해야 하는데 오늘같이 폭우라도 쏟아지는 날엔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비야 좀 그쳐라. 코로나19 이후 택배 물량이 30% 이상 늘어나면서 결국 아내까지 일손을 보탰지만 힘든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배송은 출근 17시간 만인 오후 11시 넘어 끝났습니다. 신랑 혼자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도 지금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소지 정말 다 이래요. 올 상반기 과로로 사망한 택배 노동자만 7명, 노조가 주장한 사례까지 더하면 12명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13시간의 과중한 노동 강도에 5명 중 1명은 가족과 함께 나오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들에게 주 5일 근무나 휴가는 남의 나라 얘기일 뿐입니다. 평일날 쉬는 날이 만약에 있었으면 미리 병원에 가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일요일날 그날 간 거였거든요. 갔는데 좀 늦었죠. 급기야 택배기사들에게 휴식을 주자는 노조 측 제안으로 국내에 택배 산업이 도입된 지 28년 만에 오늘 하루 택배 없는 날이 지정됐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보통 미술 전시회라고 하면 하얀 벽면에 그림이 걸려 있는 걸 상상하실 텐데요. 이런 고정관념을 벗어난 전시들이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입고 있던 두루마기를 벗어서 먹물을 찍고 하얀 종이에 선을 그립니다. 순식간에 붉은 동백이 피어나 관객들의 박수를 받습니다. 지난 주말 한 대형 쇼핑몰에서 기획한 미술 퍼포먼스에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미술은 가까운 곳에 있고 내 주위에 있고 내가 느끼고 좋아하면 그건 충분히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미술관이 아닌 쇼핑몰 한가운데 작품을 판매하고 대여해주는 갤러리 K의 전시 공간이 생겼습니다. 갤러리를 유치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새로운 문화에 대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체류 시간도 증대가 되고 재방문율도 높이는 수공예로 다듬은 목재 다리가 세련된 화면을 바칩니다. 유럽의 명화들, 경이로운 자연 풍경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대형 TV, 신형 모델들이 전시된 곳은 백화점이 아닌 갤러리였습니다. TV를 보시러 오신 고객이 여기 갤러리 비선지에 있는 그림을 감상도 하게 되고 갤러리를 구경하시러 온 분들이 저희 TV도 보게 되면서 서로 만족하는 그런 만족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색다른 공간을 만난 전시품들이 매력을 더욱 발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여름철 물놀이를 즐기다 섬에 갇힌 사람들이 있는데요. 파도가 거센 만큼 물놀이 할 때 주의해야겠죠? 영상 함께 보시죠. 파도가 일렁이는 한 바위섬. 카약 2대와 함께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린 줄에 매달린 채 아슬아슬하게 구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해안가에서 카약을 타던 두 여성이 바다를 즐기러 나왔다가 바위섬에 갇히는 신세가 돼버렸다는데요. 다행히 해안경비팀이 빠르게 구조 요청에 응해줬고 다친 데 없이 이들은 구조됐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구조 영상입니다.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드는 긴박한 순간이 담겼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경찰관이 탄 차량입니다. 철로 부근에 황급히 차를 세우더니 경찰관이 철로 쪽으로 갑자기 뛰어가는데요. 그리고 휠체어 바퀴에 탄 남성의 팔을 잡아당겨 재빨리 철로 밖으로 끌어냅니다. 기차가 들어서기 직전 가까스로 몸을 피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철로에 휠체어 바퀴가 끼어 움직이지 못하던 남성을 경찰관이 극적으로 구조해냈는데요.
목숨을 구한 남성은 현재 다리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동물들은 여름 무더위를 어떻게 이겨낼까요? 여기 동물원에선 시원한 얼음 간식으로 무더위를 달래봤다는데요. 이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시원한 수박 한 덩이 가까이로 미어캣들이 다가갑니다. 시원달콤한 수박을 맛있게 먹는데요. 지난 목요일 로마의 한 동물원에서 여름 더위를 식히기 위해 간식을 준비해 준 겁니다. 여기 곰들에게도 얼음덩어리와 수박을 줬고요. 원숭이들에게도 얼린 과일 덩어리를 건네줬습니다. 로마는 현재 폭염경보 3단계가 내려졌을 정도로 더위가 한창인데요. 이는 동물들에게도 위험한 수준인 거죠. 이번 한 주 동안 폭염이 예상된다는데 동물들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네요. 유난히 길고 지독했던 올해 장마도 이제는 끝이 보입니다. 휴일까지 중부지방에서 막바지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영동에서도 오후부터는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어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 사이에는 수도권과 영서, 충청 북부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까지 수도권과 영서, 충청 북부에서 많은 곳은 30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는 20에서 80mm고요. 호남 내륙에서는 오늘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만 지나겠습니다. 따라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예비특보도 내려진 상황입니다. 레이더 영상입니다. 북쪽에서 다시 장마전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장마전선이 차츰 중부지방에 막바지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 남부지방과 충청, 제주와 강원 동해안에서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는 열대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강릉의 기온이 무려 31도인데요. 낮에는 2도 오른 33도가 되겠고요. 대구 36도, 울진 34도, 청주와 대전은 32도, 서울은 28도까지 올라 많이 덥겠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더위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막바지 장맛비는 일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